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 사건 개요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개요는 이제 그 장시호라고요. 네. 정유라의 그 사촌 언니인데 네. 이분도 이 승마로 연세대학교 특기생으로 승마. 예. 예. 그리고 이제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로 구속이 좀 됐었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태블릿 PC 같은 걸 검찰에 네. 갖다 준 거예요. 최순실 씨 최선 쓰던 걸.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특검에 협조를 해서 예. 특검의 복덩이다. 뭐 특검의 도움이 또는 더 나아가서 복덩이다. 그런 별칭이 붙었죠. 예.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장시호 씨가 많은 자료를 갖다 주니까 네. 아마 이제 그 김영철 검사라고요. 네. 당시 특검에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 네. 뭐 이런 걸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검사인데 음. 아마 이제 그 장시호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교류가 있었을 거예요. 아. 그때에도 이게 불법적인 플리바게닝은 아니더라도 아마 이게 자료를 많이 갖다 주고 서로 협조하다 보면 조금 이게 그 예를 들어 이제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플리바게닝처럼 조금씩 이게 구형이라든지 이런 게 놓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게 그 장시호 씨가요. 자기 친구한테 이게 떠벌린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아. 장시호 씨하고 이제 그 장시호 지인하고 이 녹취록이 지금 이제 그 공개가 네. 이미 작년부터 네. 계속 그 논란이 됐어요. 정유라 씨가 계속 공개하겠다. 아. 그래서 김 씨까지 공개했어요. 아. 김 씨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에서 또 압력할 때 김 씨에다가 목포 출신이다. 이렇게까지 또 공개했어요. 이제 이름이 김영철 다 넣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김영철 검사가 지금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인데 1973년 목포 출생이네요. 서울법대 나왔고 그 당시 근데 요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 당시에 그 특검으로 파견을 나갔었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강진구라고 아시죠? 예. 예. 여기가 원래 열린 공간 TV를 하다가 내분이 일어나갖고 쪼개졌어요. 그래서 강진구 일당이 독립해서 나와서 또 더 탐사라는 걸 만들었죠. 더 탐사가 그 김우겸하고 협업해갖고 청담동 술자리 허위 폭로를 한 데인데 그 더 탐사가 또 뭐 내분이 일어나갖고 또 갈라졌나 봐요. 뉴 탐사라는 게 생겼답니다. 이 뉴 탐사라고 하는 좌파 유튜브가 이번 달 6일하고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장시호 씨와 그의 지인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1. 장시호 씨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담당자인 김영철 검사를 김스타, 스타 검사다 해서 김스타 또는 오빠라고 부르면서 2020년 8월경부터 불륜 관계를 맺었다. 예,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2. 장시호 씨는 2017년 김영철 검사의 요구대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증언 연습을 하고 법정에서 위증했다. 3. 검사와 피의자 피고인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피고인 사이에 형량 거래와 증언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거를 폭로를 한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폭로하고 나니까 6일하고 8일에 두 차례 걸친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이 바로 올라탔습니다. 8일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장경태가 이거를 틀었어요. 그때 이재명이 어떻게 반응을 나타냈죠? 이재명이. 그는 이제 그 검사인지 깡패인지 모르겠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모르겠다. 예?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거는 모해 위증 교사죄에 최소한 이건 10년형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감찰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저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요게요. 예. 청담동 술자리하고 이제 그 100% 똑같아요. 구조가요. 예. 누구하고 이름을 제가 말해볼게요. 청담동 술자리의 그 채아씨라고 첼리스트 최아. 이름이 채아씨죠. 예. 이 사람이 장시호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채아씨가요. 예. 자기가 이제 그 동거남이 있는데 예. 이세창 씨 다른 사람하고 모텔 간 거. 예. 이걸 이제 그 알리바이 어떻게 하려고. 예. 그때 윤석열 한동훈이 와가지고 우리가 못 나갔다. 전화 못 받았다. 그렇게 이렇게 거짓말했죠. 맞아요. 이걸 이게 동거남이 녹음했죠. 그렇죠. 그게 이번에 장시호를 녹음한 친구가
그러면 이게 그 남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그 녹취록을 그때도 누가 틀었어요. 예. 그때도 이게 국회에서 김의겸이 김우겸이 틀었죠. 하고 이게 틀었죠. 장경태도 아마 최고 틀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역할을 이번에 또 장경태가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펌프질한 게 이재명이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 구조가 아주 게 똑같다. 똑같네요. 완전 똑같잖아요. 예. 완전 따라서 똑같네요. 저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김영철 검사를 잘 알아요. 오. 이분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2부장 할 때 네. 노웅래 사건, 네. 그다음에 돈봉투 사건 있잖아요. 이걸 다 해가 민주당에서 일을 가는 검사입니다. 아, 일을 간다. 반부패 2부니까. 예. 따라서 아마 이게 잘 걸렸다. 이래가지고 이제 펌프질 하는데 이 녹취록에 김영철 검사의 말이 나오면 예. 믿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이제 그 장시호의 지인과 이게 일방적인 녹취일 뿐이고 예. 아마 이게 그 장시호 성격상 장시호 자주 다니는 제가 이게 강남에 단골집에 주인한테 들었는데 성격이 괴팍하고 아, 거기가 뭐 술집이에요, 음식집이에요, 뭐예요?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장시호 단골집이에요. 근데 워낙에 과장 좋아하고 성격이 독특하다. 아마 이게 저는 엄청난 과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 불륜설 이거는 절대 저는 못 믿고요. 아하. 그다음에 위정 교사라기보다 이제 그 어차피 정이 노니까 아마 조서 내용을 좀 리마인드 시켜줬을 거예요. 근데 위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뭐 형량은 판사가 정하지 검사 구형에 누가 구해봤습니까? 말이 안 그러니까요. 되죠. 그래서 그 8일에 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까지 이걸 그렇게 거론하니까 그날 김영철 검사가 입장문을 내놨네요. 예.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하여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장시호 씨가요. 예, 이번 주 화요일인가 7일 예? 한 인터넷 매체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가 그 통화하면서 내가 오늘 김스타 만나러 갈 거야. 이따가 오빠가 10시에 온대. 체크인은 해? 뭐 이런 체크인이라는 게 무슨 숙박업소 체크인 이런 거는 지인에게 과시하고 싶어 뻥을 친 거다. 거짓말한 거다. 장시호 씨도 인정을 했네요. 지금 이제 장시호 피해자들 중에 보면요. 내가 이게 검사하고 형동생 한다면서 이게 룸에서 자주 만난다부터 네.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고요. 그런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변호사들 중에도 네. 저 포함해서 네. 또 이게 친분을 제 서울법대 동기가 한 270명 됐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이름도 모르는 검사가 대부분 260명이에요. 10명 정도가 친해. 네. 근데 동기라고 막 사건 의뢰인 오잖아. 네. 그러면 이게 아이고 나 그 검사하고 평소에 자주 술도 먹고 아. 친하다. 이래야 사건을 맡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런데 장시호의 네. 그 성격을 보라고요. 네. 아마 이게 엄청난 저는 뻥을 쳤을 것이다. 어떻게 수사검사가요. 네. 피해자고 뭐 불륜이다. 네. 이거는 이게 더 가중처벌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추가 의혹 제기를 내놓은 게 있는데 그 이제 여기 그 10일인가 어제예요. 어제 그래서 그 김영철 검사는 이 누구예요? 강진구 뉴탐사의 강진구하고 변희재 잠깐 그 얘기 변희재는 여기 왜 낀 거예요? 변희재는 이제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하고 있잖아 한동훈하고. 예. 그때 수사가 태블릿 PC보다 다 조작대가 예. 잘못됐다.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지금은 좌파 유튜브 나가서 계속 윤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제 예, 그 김영철 검사가 강진구하고 변희재를 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또 서울중앙지법에 3억 원의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냈잖아요. 예. 그런데 장경태는 이제 좌파 단체랑 같이 해가지고 이 김영철 검사를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모해 위증 교사 혐의로 또 고발을 했어요. 고발하는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장경태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한 매체가 보도한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 문자 대화 내용을 보면 장 씨가 김 검사에게 오빠라고 부르면서 급히 연락을 달라고 하자. 문자를 오빠 빨리 연락 좀 줘요. 그랬더니 8분 만에 김영철이 미안 통화 가능 이렇게 물음표로 답했다. 어떻게 검사가 수사를 받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허용을 했느냐? 이건 뭐 뻔할 뻔짜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불륜설의 근거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이게 야 오빠 부르지 마. 예.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때 특검이 복덩이고 자료도 이게 정보도 계속 주고 예. PC까지 막 갖다 주니 아마 이제 장시호가 성격이 독특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과잉 친분을 하는데 오빠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있죠. 예, 예. 그러면 이게 누가 제보고 형 하는데 제가 야 네 형이라 부르지 마.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 문자를 가지고 이거야말로 침소봉대죠.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따라서 예. 이걸 가지고 이게 불륜설까지 뭐 완전히 확산해가 고소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네. 진짜 이게 이 검사가 억울할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 그건 단언합니다. 그럼 이걸 앞으로 이제 뭐 수사 뭐 서로 이제 맞고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쪽은 공수처에서 또 수사하고, 예, 또 이 김영철 검사가 이 저 강진구하고 변희재 이 명예훼손 고소한 거니까 검찰에서 또 수사하고 그렇게 되나요? 지금 이제 그래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예. 양쪽 다 입증 책임이 서로가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양쪽 다 이게 그냥 허지부지 무혐의로 끝나가서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직권남용이나 위정교사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이게 역으로 장시호 씨하고 이제 김영철 검사는 강력하게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저는 검사가 고소한 것도 허지부지될. 왜냐하면 이게 녹취록을 믿고 예. 또 변희재나 예. 더 탐사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양쪽 다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왜 이런 거는 이게 판정이 거의 불가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가 예. 아마 이게 폭로한 사람은 녹취록을 믿고 나는 이게 폭로했다고 우기면 참작될 거고 그다음에 또 반대쪽에서는 직권남용이나 위정했다는 게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양쪽 다 무혐의로 끝날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뭐 강진구 일당 뉴 탐사와 이재명 일당이 또 여기 올라탄 그 배경, 저희, 의도 뭐가 있을까요? 결국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서 변호사님이 한 가지 얘기해 준 게 김영철 그 지금 반부패 대검 반부패 1과장이죠. 근데 요 직전 보직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작년 11월 12일에 논평을 냈는데 김건희 여사 무죄 재조기 김영철 검사의 봐주기 수사 요 실체도 특검으로 밝혀야 된다. 그래서 김영철이 이끌었던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 삼성전자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 주가 뭐 저가 매수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요게 윤석열 사단의 김영철이가 이렇게 무죄 제조기 했으니까 요 놈을 깐 거예요. 자기 딴에 요 놈이 문제되었고 이제 김영철 검사를 깐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김영철의 몇 년 전에 장시호와의 그걸 가지고 김영철을 공격하는 게 김건희 여사 때리기 위한 뭐 중간 고리로 그렇게 하나요?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보는데 네. 김영철을 이게 막 이제 엄청나게 물어뜯을 겁니다. 아마 이제 공처 고소했죠. 네. 그다음에 아마 탄핵도 의결할 거예요. 네. 탄핵. 저거는 이제 구형.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세 가지 의도로 보는 게 첫째는 이제 민주당한테 원한을 많이 진 거죠. 그렇죠. 아까 말한 이제 이정건 그리고 이게 노웅래 그다음에 노영민 그다음에 돈봉투 전부 이게 수사한 게 김영철이다. 요거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금방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뭐 코바나 컨텐츠부터 도이치 요거를 이게 또 전담했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유리하게 무혐의를 많이 줬다. 요게 두 번째가 있고요. 예. 저는 세 번째가 중요하다 봐요. 예. 결국은 검찰을 악마화시키는 예. 민주당에는 이게 검찰 독재 저지하는 위원회가 세 개가 있습니다. 예. 세 개가 있어요. 예. 야, 그러면서 이게 검찰을 악마화시켜야만 예. 이재명이나 예. 조국이나 이게 재판이나 그렇죠. 수사에 유리하잖아요. 지금 이게 몇 번째냐면요. 네. 검사를 악마화시킨 게 제일 먼저인 게 안동완 검사. 네. 이분은 이제 탄핵 의결해 버렸잖아요. 그때 서울시 간첩 사건 네. 유우성
이걸로 이게 공소권 남용했다 탄핵했죠. 네. 지금 헌재가 180일 지났는데 결론을 안 내려요. 아, 맞아요. 안동환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악마화가 바로 이제 그 이정섭 이정섭. 어제 눈 가리고 헌재 심판도 왔더라고. 압수수색도 들어갔잖아. 아, 수원지검 그 골프 쳤다 뭐. 예, 예. 눈에 병이 났는지 헌재 탄핵도 하고 압수수색도 했죠. 네. 이정석 검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손준성. 네, 손준성 검사. 물론 이게 1심에 1년 나왔는데 네. 항소심에서는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그때 김웅이하고 조성의가 같은 날 해야 된다. 맞아요. 못 믿겠다. 둘이 같은 날 넣어야 된다. 재판부가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손준성.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가 박상용. 박상용. 바로 이제 이화영 술자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검사를 막 엄청나게 공개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수원에. 그다음에 이번에 김영철. 이런 식으로 이게 검찰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이재명이나 조국 자기 살기 위해서는 검찰이 죽어야 그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게 이런 공작이에요. 당면에서는요. 예. 6월 7일 날 그 이화영 1심 그 선고 공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유죄 나오면 이제 이재명 수사로 바로 넘어가는데 예. 그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저지하고 회방 놓기 위해서 이화영 술판 그 의혹을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근데 소개 성과를 못 거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또 끄집어 들어서 이런 그 조작과 뭐가 피의자들 피고인들을 회유하고 뭐 어떻게 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 교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상화돼 있다 검찰이라는 집단이. 그러니까 이 이화영 그 자체로 그거를 확실한 물증과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못 해내니까 이 사건을 또 끄집어 갖고 그쪽하고 연결시키려는 의도는 없나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그 검찰의 악마화입니다. 네, 그렇죠. 검찰이 이재명이 이제 검사냐 조폭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검찰에서는 이제 계속 진술을 회유하고 그다음에 그 위정을 교사하는 이런 게 그 악마 집단이다. 예. 그러니까 나도 이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조국이나 다른 사람들이 마찬가지다. 예. 이래가지고 이게 결국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검찰을 저는 상당히 부당하게 검찰을 이렇게 그 파괴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아, 그리고요, 아까 뭐 우리 방송하기 조금 전에 무슨 또 새로 이거 관련된 새로운 기사가 나왔는데, 예. 이 녹취록에 한동훈 위원장도 나온다는 거예요. 당시 한동훈 검사도 그 특검 때문에 있었잖아요. 예. 한동훈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보니까 아, 이게 뭐 김건희 여사도 까고 이재명 카바치기 위한 검사의 악마와 지금 그리고 한동훈도 까고 뭐 다 까고 이거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뭐 이거 제가 보기에 그때 김영철이가 지금 33기 아닙니까? 네. 아마 이제 특검할 때는 한참 전일 거예요. 거의 초짜 검사 네. 뭐 이런 이제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 특검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중앙지검으로 네.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네. 사건이 그 넘어갔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뭐 구형에 딜을 한다든지 이거는 이게 어림도 없는 그때 군번으로 보면 지금 33기거든요. 그 당시는 이렇게 그때 한동훈 27기잖아요. 네. 한동훈도 거의 막내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팀장이었죠. 네. 수사팀장. 따라서 이제 뭐 이런 뒷거래는 저는 말도 안 된다 봐요. 저 우리 서 변호사님이 장시호 씨를 좀 알아요? 그 속 시원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그때 뻥친 거다. 뭐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또 이념적으로도 좀 애매한 게요. 여러 가지로 이게 섞여 있어요. 변희재는 또 독특하게 섞여 있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 또 수사 문제, 삼성의 이재용하고도 섞여 있잖아요. 이게 보수하고 진보가 섞여가지고 뭐 저는 정유라 씨는 제가 이게 연락도 몇 번 하고 방송도 한번 하기로 했었는데 아는데 또 정유라 씨하고 장시호 씨도 이게 사이가 안 좋은 걸로 그렇죠. 왜냐하면 상당히 알고 있고요. 장시호의 그 수사 협조 때문에 이제 정유라 씨는 또 피해를 많이 봤다. 뭐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요. 복잡하네요 이게.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건 정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저는 철저하게 그 법논리로 접근해서 이제 서로 고소고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진실을 규명해 보면 되는데 그 장시호하고 이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수사 단서로서는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이게 이재명이나 민주당 조국 측은 이걸 이게 엄청나게 부풀려서 검찰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걸로 이래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펌프질 해대고 그냥 막 던져식의 의혹 제기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효과적인 어떤 방어 수단이 지금 이 장시호 씨가 그냥 바로 그냥 다 이실직고를 하는 거 말고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요. 이재명한테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이재명이 저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위정 교사로 했잖아요. 이재명도 재판받고 있죠, 위증교사? 그렇죠. 예. 요 녹취록에요. 네. 또 이제 그 검찰 있잖아요. 검찰을 이재명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그 장시호 있잖아. 네. 요걸 이게 김진성 씨로 바꾸면 딱이네.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네. 그때 이재명이가 예. 변호의 의견서를 김진성이한테 갖다 주면서 예. 야 이대로 해라. 이거대로 증언해달라. 이거대로. 이거 똑같잖아요. 똑같네요.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난다 그랬거든. 예. 김진성 그런 적이 없으니. 예. 근데 기억이 안 나도 이거대로 진술해달라. 맞아요. 이게 딱 본인하고 똑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재판이 예. 원래 검찰 쪽에 정인이 2명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이 지금 시간 끌라고 또 8명인가 한 10명 가까이 더 쓸데없는 KBS의 직원들을 예. 최철호 PD가 했잖아요. 예. 그런데 쓸데없는 KBS 직원을 여러 명에게 했는데 예. 아마 이게 다음에 판사가 정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 뭐 많이 기각될 거고요. 또 채택해봤자 이게 곧 끝나지 않을까.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빨리 선고가 제일 빨리 선고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